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된다는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 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둘 중에 어느 거를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좀 그거는 제 입장에서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이제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강제 수사 그 영장 청구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해보면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고 예. 이것도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 두 가지는 이제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은 예. 결국 검경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예. 이거를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그 어떤 협력 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예. 거 하나 하고 예. 또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예. 전체 그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어떤 그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예.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네. 둘째가 경찰 수사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우선순위 네 번째라고 강조해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표현을 하면 또 뭐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네.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 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죠.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 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 수사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지금 사법 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게 저희가 그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니 이번에 그 후보자 말씀 끊어서 네. 죄송한데요. 그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네.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왔는데 네.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좀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 그 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네.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네. 그거를 그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이 공약을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 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그 검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특수부라고 이제 돼 있는 거는 3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나머지 뭐 특별 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5배인데요.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 수사를 지향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